20번의 촛불 집회 지난주 토요일로 일단 끝났습니다. 이제 토요일에 뭘 해야 되나 공황 상태에 빠진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자, 오늘 은수미 안진걸의 외부자들 시간에 촛불 집회 총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은수미 전 의원 또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진걸 사무처장 우선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이 수고하신 겁니다. 어쨌든 이 대진행동 측의 대변인격으로 네. 뭐 항상 이 행사 기획하고 준비하고 예. 온갖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 좀 잠을 못 자긴 했습니다. 실무가 많긴 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애쓰셨고요. 촛불혁명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기획자들이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야당에서도 많이들 물론 야당이 이제 무대에서 발언도 공식적으로 못했고 왜냐하면 시민들이 하는 거다 보니까 하지만 서울시장님 그다음에 또 야당의 여러 대표님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국민들 모두가 물론이죠. 여기 그동안 나오신 분들 저희가 집계 보니까요. 예. 공식 집계입니다. 1658만 천여 명이 전국적으로 20주 동안 참여를 하셨는데 지역에서 참여하신 거나 일부 매일매일 촛불 집회 했잖아요. 네. 그건 그 집계는 빼고 주말 거만 딱 토요일 날 하신 것만 1658만 1660만 명 가까이 오셨는데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요? 우리 리서치하고 공공의창하고 참여연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집회 참여에 답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인구수가 한 5,100만 명쯤 되잖아요. 예. 3분의 1 하니까 1,700만 명쯤 나오거든요. 한 번쯤은 가보신 분들. 예, 그러니까 저희 추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매일 집회 나온 거나 뭐 법원 앞이나 검찰, 특검, 새누리당 앞에 간 것은 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면 실제 촛불 집회 가신 분들은 3분의 1이 넘는다는 추정이 가능하고 그러면 사실 한 집에서 한 명씩은 나왔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위대한 국민혁명의 반열을 오를 수밖에 없다. 그 무대에 올라 발언하신 사람 숫자, 공연팀 숫자 이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발언하신 분이 뭐 무대 발언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행진할 때 차량에서 또 올라가신 발언 맞아요. 또 이렇게 집회 마무리쯤에 이렇게 그 마무리 집회 발언까지 하면 1,000여 명이 넘습니다. 뭐 한 번 집회할 때마다 몇십 명씩 발언하시니까. 공연한 가수님들도 100여 팀이 넘어요. 뭐 심지어는 가수 김장훈 씨는 공연을 안 했잖아요. 근데 그냥 구호만 해쳤어요. 거리에 자주 있었잖아요. 예, 가수님 중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정이 안 맞아서 공연을 못하고 구호만 외친 김장훈 선생님. 그다음에 예전에 첫눈이 온다고라는 유명한 가수 이정석 선생님도 제가 이제 시간이 안 맞았는데 이분은 핫팩을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핫팩 나눠주는 잠봉사 여러 번 하셨고 가수 이은미 님도 공연을 두 번 하긴 했는데 공연했고. 이분도 계속 오셔서 모금 자원봉사도 하고 시민들 의견 수렴하는 잠봉사도 하고 정말 뭐 너무나 많은 미담과 그 훈훈한 소식과 에피소드가 있어서 나중에 책이 몇십 권, 몇백 권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촛불 집회 관련. 예, 맞습니다. 이게 노벨상 탈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노벨상 아니고요. 올해 미국 MIT 공대, 매사추세츠 공대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25만 달러니까 약 2억 9천만 원 정도의 상금을 내걸고 불복종상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불복종? 예, 불복종 노벨상이 되는 거죠. 뭐예요? 그래서 사회를 이롭게 하는 그래서 전 세계의 불복종 사례 가운데 특별한 역할을 한 사람이나 그룹에게 주어지는 것. 이건 당연히 촛불 집회인데요. 촛불 시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상은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그런 불평등이라든가 부정의에 맞서서 아주 담대하게 불복종 활동을 할 것을 촉구하고 지지를 보내고 특히 젊은이들로 하여금 힘과 용기를 주고 롤 모델을 진작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요. 언제 결정하는 거예요? 올해 7월이라고 해요. 7월에? 네. 이거 지금 뭐 접수 마감이 5월 1일이라는데 퇴진행동본부 좀 접수하세요. 예,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시작하고 국민들께서 운영하고 국민들이 마감한 위대한 혁명이라서 국민들께서 자연스럽게 이제 신청할 수 있는데 한번 여쭤보고요. 이 시민 불복종상도 좋은데 실제 촛불혁명 노벨평화상 추진위원회도 지금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진짜 노벨평화상. 스웨덴 노벨상이 정말 보낸다고. 왜냐하면 최근에 20세기, 21세기 들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부패한 권력자를 예, 끌어내리고 단 하나의 불상사도 없는 그리고 지난 5달 동안 2천만 명 가까운 시민들이 참여했는데 단 하나의 방 하나 약탈이 없었던 이건 지금 외신들도 서구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들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놀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맞습니다. 계속 물어봐요. 그리고 그것은. 과거 네. 최근에 노벨 평화상들에 이런 운동이 받은 적도 있어요. 맞습니다. 뭐 대인지리 금지 운동처럼 이렇게 구체적 운동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이것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건 뭐 약간 우스개 비슷하기도 합니다만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노발 평화상이라는 것도 있다고요? 그건 뭐예요? 예. 이것도 그게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이번에 이제 탄기국이라고 불려졌잖아요. 그 탄핵 반대쪽. 예. 탄핵 반대쪽에서 노발대발 하시면서 광화문에 나오셔서 계속 집회를 했다 해서 예. 그것에 대해서 이 상을 줘야 된다. 아. 이런 일종의 패러디예요. 패러디. 네, 패러디로 노발 평화상. 예. 실제 광장에 가보니까 시민들께서 상장을 만들어 오셨어요. 오. 우리의 상징인 태극기가 이상하게 뭐 범죄자를 비유하는 데 악용된다 해서 태극기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뒤로 갈수록 늘어났었고요. 그랬죠. 또 막 상장이 돌아요. 무슨 보니까 상장이요? 이 노벨 평화상도 있었고 그다음에 개근상을만 만들어요. 민주시민 개근상에서. 매번 비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20번 연속. 또는 뭐 꼭 20번 아니면 어떻습니까? 뭐 20번 10번. 꽉 채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얼마나 많고요. 될지까지는 모르죠. 예, 그건 모르는데 지금 뭐 주간제 이번 주에도 몇십 분이 소개가 됐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CBS 지난 월요일 날 뉴스쇼에 아침 이민주 선생님이라고 그분은 혼자서 128번. 그러니까 이게 촛불 집회가 10월 27일부터 평일부터 계속됐거든요. 주말만 하는 게 아니라 평일 집회까지 합해서 몇십만 몇백 명으로 오셨거든요. 128회. 예. 그리고 뭐 특검 앞이나 삼성 재벌 앞이나 새누리당 앞이나 국회 앞에도 여러 번 갔었잖아요. 답답해서. 네. 그다음에 그분은 어머님 80 노모가 80번. 그러니까 이분들은 모녀가 합쳐서 208회로 오신 거예요. 이야. 정말 놀라운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128회 가신 예. 분은 10월 말부터 생각하면 거의 매일이네요. 거의 매일 오셨더라고요. 설날 좀 빼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 불복종상을 받으면 이분들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벨 평화상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우리 국민 모두 한 1660만 명이 동시에 받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받는 그런 형식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에피소드 하나 소개하면 네. 요즘 이제 광화문에서 이제 친구들 저는 이번 촛불혁명을 가족혁명, 친구혁명이라고 하거든요. 예. 대부분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나왔어요. 친구들 오랜만에 거기서 만나자. 동창회, 이래갖고서는. 동기회, 동호회, 뭔 초등학교 반모임 뭐 별걸 다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돌면. 시위 같이 하고 그리고 식사 같이 하고. 식사하고 또 나오거나 뭐 이런 뭐 형태도 여러 밥 먹고 나오는 분들, 끝나고 나가는 분들, 잠시 중간에 나가서 먹고 또 오시는 분들. 네. 행진이 길고 공연이 기니까. 근데 여러 제보가 있었는데 꼭 식사하고 나면 갑자기 어떤 분이 우리 시민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그리고 호도닥 나간대요. 그래서 뭐지? 물어보면 계산을 다 하고 나가신 거예요. 그 식당 세상에. 전체? 예, 식당 전체. 와. 제가 아는 지인은 정확히 그래서 물어봤더니 78만 원을 내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평화롭게 하자, 대중적으로 하자, 그다음에 서로 돕자. 예. 심지어 소수자나 약자나 여성에 대한 차별적 언사도 하지 말자. 이렇게 인권 수칙을 만들어갖고 돌렸어요. 심지어. 집회 인권 수칙.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예전에는 다 생각 없이 그냥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일어설 수 있는 사람만 일어서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럼 휠체어 장애인들이나 장애인들, 네. 노인분들도 많이 나오셨기 네, 때문에 네. 사실 그분들 그대로 앉아있고 나머지 분들만 조금 일어서기 편한 분들만 일어나서 이렇게 자리 이동해줘도 되잖아요. 감동적이네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생각 없이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그러면 못 일어나는 사람들은 괜히 불편하고 상처가 됐거든요. 뭐 이런 거라든지 대통령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을 자꾸 이렇게 비하하는 표현이 일부 나왔거든요. 집회 그런 말 초기에. 하지 맙시다. 프레지던트 박이 문제지 여성 박이 문제가 아니지 않았냐 해서 그 호소가 있으므로는 일종의 대통령 여성으로 빗대서 풍자하거나 비난했던 발언은 싹 없어졌습니다. 이것도 중대한 진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도요, 성남에서 단 한 번도 집회에 참여하시지 않았던 분들이 이번에 집회에 참여하고 기꺼이 후원금 네. 를 내시는데 어떤 분이
50만 원씩 4번을 내셨어요. 이야. 계속. 전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모금도 참 에피소드 그렇죠. 많은데 뭐 모금. 신혼 금반지 네. 보내주신 분도 있고요. 모금 통해? 예. 그리고 우리 또 재밌는 에피소드 중에 우리 CBS에서도 가끔 뭐 연결됐던 안민석 의원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정봉주 전 의원. 네. 이분들이 원래 우병우 씨가 자꾸 도망다니니까 현상금을 걸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시민들 보고 예. 좀 어디 있는지. 예. 근데 이분이 깜깜무소시다가 어찌됐든 출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상금 쓸 데가 없으니까 그걸 또 퇴진행동으로도 보내왔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약속돼 있었고 예. 그렇게 온 돈 뭐 정말 뭐 전체 결산해 보니까 적자 아니죠? 지금 딱 그 시민들 모금으로 네. 거의 적자도 아니고 흑자도 아닌 상태로 있습니다. 아, 똔똔이라고요? 그럼 우와. 어디 뭐 남겨 먹을 일도 없고 그다음에 대규모 집회다 보니까 몇 천만 원 많게는 1억도 들더라고요. 그럼요. 왜냐하면 무대 설치, 100만 명이 음향. 넘게 모이니까 무대, 음향, 조명, 뭐 간이 화장실, 그다음에 LED 차량 있잖아요. 방송 영상 차량이 종각 사거리에 네 방면으로도 막 설치가 되는 거예요. 또 행진 차량 열 몇 개가 막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민이 너무 많으니까 사방팔방으로 행진을 분산시켜서 위험하지 않도록 이렇게 아니, 하고 돈 잘 썼어요. 청와대를 둘러싸기도 하고 하객진으로 뭐 이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게 제가 정말 너무 자랑스럽고 든든한 게 단 하나의 불순한 돈. 심지어 야당 의원님들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 뭐 야당에서 단 한 푼도 뭐 보태준 적 없습니다. 전북 시민들의 예. 자발적 100% 시민 모금. 유일하게 아까 말한 정봉주 전화 안민석 의원이 그거 있었고. 공개적으로 우병우 뭐 현상금 했는데 쓸 데가 없으니까 네. 그럼 어디 써야 되냐 했더니 그 모금해줬던 분들이 퇴진행동에 보내주자. 그 모금함에 예. 혹시 무슨 거액의 수표가 들어있다든지 돈 봉투가 있다든지 그런 적은 없었나요? 수표까지는 거액의 수표는 없었는데 따로 연락이 와서 반드시 익명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네. 서울대학교 8호 동기의 일동. 아, 사람은 밝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밝혀달라는 네. 거예요. 했더니 정말 1,000만 원이 넘게 들어있더라고요. 예. 동기들끼리 거뒀답니다. 예. 뭐 이런 분들. 예. 그다음에 영화배우 박철민 선생님. 그 재밌는 분 있잖아요. 네. 이분도 밝히지 말아야겠는데 자꾸 전화해가지고 참여연대 계좌로도 보냈다. 퇴진행동 계좌로도 보냈다. 밝히지는 말아다오 막 하면서 식구들하고 가서 돈 냈는데 이번에 조금 더 보냈다. 힘내라 뭐 이런 분들 뭐 사례가 이미 너무나 많습니다. 밝혔으니까 합하면 얼마쯤 냈어요, 박철민 씨? 아니, 아무튼 굉장히 많이 내셨어요, 이분도요. 그러니까 약간 뭐 수입이 들어오면 보내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민, 이게 대부분 시민들이 알겠어요. 그러신 거예요. 가액돈이 생기거나 부업해갖고 번 돈까지. 은수미 전 의원 보내주시고. 이제 토요일 날 뭐 할래요? 저요. 이제는 이 촛불 시민에게 어떻게 하면 진 빚을 갚을까? 네. 사실은 이번 탄핵 국면의 최대 수혜자는 사실은 정치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탄핵 국면을 전후해서 민주당하고 대선 후보 지지율이 사실은 2배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물론 대선 후보님들 다 훌륭하시지만 2배쯤 더 훌륭해진 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들 덕분에 예. 사실은 민주당 지지율 오르고 정권 교체 가능성이 열렸다면 전 두 가지는 좀 고민해야 된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제도 정치를 바꿔나갈지. 예. 그다음에 이 시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제도 정치와 결합을 시킬지. 그러니까 광장의 정치와 의회 정치를 결합시키는 이런 고민들을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촛불에서 요구하는 뭐 10대 권리 네. 이런 것들을 법제화 문제도 저희가 서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게 정치권이 할 일이죠. 예, 예. 그러니까요. 우리 그 국민들 10대 권리가 뭐죠? 그 직접민주주의나 참여민주주의 강화, 국민 소환이나 국민 발언. 예,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에 민주개혁도 중요했지만 사실 불평등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심하셨어요. 네. 재벌개혁 예, 운동. 해조선. 그래서 재벌개혁. 그다음에 부자나 뭐 투기 중심의 정책 근절. 네. 아니, 서민, 비정규직, 청년,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도와줘야죠. 알겠습니다. 그게 헌법에도 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예.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차별철폐 이런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시민들의 예. 요구가 집대성된 선언이라면 예. 그걸 정책으로까지 그렇죠. 연결되게 만드는 건 어차피 예. 정치가 할 일이니까.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되는 즉시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실 준비를 해서 전 최소한 촛불의 진 빚을 갚는 것이 정치권의 예의라고 생각해요. 뭐 우리 시간에 뭐 1월 국회, 2월 국회 뭐 많이 말했지만 예. 저는 이제 3월 국회는 거의 기대 안 하고요. 예, 예. 하여간 빨리 좀 제도화 됐으면 좋겠고. 그렇죠. 자, 퇴진행동은 이제 해산한 겁니까? 예, 저희 1,500개 단체에서 시작해서 2,400개 단체까지 계속 참가가 늘어났는데요. 이것도 뭐 사상 최대이죠. 근데 일단은 방금 은수미 전 의원님 말씀이 굉장히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요. 야당이 정말 바짝
정신을 더 네. 차리고 네. 더 시민들에 가까이 하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개혁까지 앞장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선 때까지는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이름은 바꿔야 예, 되잖아요. 이름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퇴진했지만 파면됐죠. 예, 황교안 총리 체제로 사실 나쁜 정책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문제 있는 정책도 그래서 이름은 그냥 예, 퇴진운동? 한일 위안부 합의도 잘 됐다 그러고 사드도 막 알박기식으로 강행하고 사실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한 정책은 다음 정부 넘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정권 개최 확실히 될 때까지 그다음에 나쁜 정책이 중단이 되어 네. 폐기될 때까지는 하고 그 후로는 이제 해산할 예정이고 좋습니다. 촛불 집회도 매주 하는 건 중단하지만 한 우리 두 국민들 좀 번쯤? 쉬시라고 두 번쯤 한다는? 예, 3월 25일, 3월 4월 15일 이렇게 그다음에 4월 15일은 또 우리 세월호 참사 3주기 맞이해서 맞아요. 아직도 진상 규명이라든지 미수습자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우리 국민들 마음 다시 한번 모으려고 합니다. 예. 네. 주말에 뭐하지 하시는 분들 3월 25일하고 4월 15일은 또 할 일이 생기셨네요. 예, 그러니까 매주 안 한다고 서운하신 분들은 25일과 4월 15일 날 나오셔도 되고요. 네. 네, 오늘 20번의 촛불 집회를 좀 총 결산해 봤습니다. 은수미 전 의원 또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